자, 1번 주제에서 지식 관련 배경 지식들이 좀 많이 나갔죠? 길었죠? 자, 2번 갈게요. 자, 2번 에코챔버. 자, 이거 지금 최근 사회 문제입니다. 되게 이제 큰 사회 문제인데,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관점 차단한다고 나왔죠? 차단하고 선호하는 관점만을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이제 큰 사회 문제고요. 이게 우리 여야 보게 되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 건 난 이해를 했거든요. 보수다 진보다 해서. 근데 미국도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또 더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저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라라 생각했거든요. 이 나라들도 난민 수용 가지고 국민들 국론이 5대5를 거의 극단적으로 분열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의 문제가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포데믹스. 자, 여기서 인포데믹스는 정보죠. 그러면 에코챔버하고 전염병 여기서 이제 합성어인데, 잘못된 정보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 디지털 매체,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유튜브죠.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대중의 어떤 두려움을 확산하는 현상도 발생해. 이제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 그러죠?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거 이제 차단시키고 올바른 정보 어서 교육시킬 거냐 이거잖아요. 활용하도록. 자, 문제. 에코챔버와 인포데믹스의 어떤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이와 관한 당신이 얘기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떻게 당신은 교육을 할 건가요? 라를 물었죠. 자, 이제 여기서 출제구도 보게 되면은, 인터넷,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휴대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익숙하게 이런 어떤 인터넷 정보 노출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는데, 원래는 이제 정치나 어떤 특정 이익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거짓 정보들이나 어떤 이런 정보들을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버 같은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관심을 끄는 목적, 금전적 이익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 모든 분야에 다 해당돼 버립니다. 사실은 무분별한 어떤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한, 자,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너무나 정보가 많고 너무나 또 각기 다른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려워,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 있고 피로도가 높아지죠. 근데 여기서 어른들도 하물며 이러는데,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런 문제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단편적이겠죠? 우린 촉법이니까 어쩐다 하면서 잘못된 거 봐버리면 얘도 이상한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에코챔버가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와 다른 관점을 차단하고 선호하는 관점만 본다겠잖아요. 이게 아시타비. 그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려잖아요. 근데 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인포데믹스는 정보와 사회의 면대면의 관계가 아니라 익명성 사이버 세상에서 많은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 지도할 것인가를 이제 묻는 주제라겠고요. 에코챔버와 인포데믹스 상호작용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읽기 자료, 여기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교육 방안을 보게 되면, 이제 교육 방안이 중요하죠. 우리는 문제점 지적이 큰 문제가, 이거는 큰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정보의 출처, 신뢰성, 정확성, 일관성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구별 반응 방법,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일회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잘못된 또 정보에 대해서 모둠 활동이나 토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얘기고, 여러 정보의 비교, 그 다음에 교차 검증에 대한 교육, 그죠? 시키고, 다양한 정보의 균형 있는 어떤 활용에 대한 교육, 양면성을 다 보게끔 하라겠죠. 끝장 토론 안 된다겠죠? 모든 어떤 주제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 정보의 역할, 정보 전달에 책임에 대한 교육, 윤리 교육도 시켜야 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또 이런 잘못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미래 자원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예방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이 부분 반드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파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답에서는. 정보의 진위 확인 후 정보 공유하도록 지도해야 돼요. 진위도 확인 않고 친구들한테 함부로 줘서는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들한테. 무분별한 정보 공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유의사항은 디지털 사회는 어떤 인간의 삶의 어떤 편리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또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시답을 보게 되면은 에코챔버와 인포데믹스는 디지털 사회에서 서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정보 왜곡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에코챔버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면 다른 관점을 차단하는 현상이고, 인포데믹스는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가 뭐를 만들었고 뭘 어땠네, 저 이상한 소리들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죠? 너 지구가 요즘에 평행, 나 진짜. 자, 이런 두 현상은 순환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네. 허위 정보나 자극적인 내용이 인포데믹스를 통해서 확산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 결과 에코챔버가 강화되게 되고, 이러한 형성된 에코챔버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다시 새로운 지가 또 여러분 학생들이 만들어서 악순환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초등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대상. 그래서 교육 배경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에 한쪽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한 경우 쉽게 편견을 형성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어른들보다. 따라서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어떤 생각, 사고하는 힘을 길러서 초점을 둬야 되고, 이를 위해서 세 가지 교육 방안. 자, 첫 번째, 정보의 출처와 목적을 묻는 기초적인 질문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왜 만들었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수업 속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하여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어떤 태도를 기르게 해주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는 활동이죠. 양면성, 양쪽 주장의 장단점을 각각 파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완화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정보 공유의 책임을 인식하는 어떤 교육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처럼 학생들이 정보 홍수 속에서 편견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건강한 어떤 시민으로 성장할수록 돕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 좀 더 나중에 뒤쪽 가면서 또 주제들하고 겹치거든요. 자, 이제 3번 갑시다. 이거 계속 ገብ치는 거니까 또 그 중요한 거 나왔을 때 같이 연결해서 풀어드릴게요. 3번, 교육 분야에서는 AI는 학생의 성적과 학습 패턴을 분석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학생의 성적, 그렇죠? 교육 분야에서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제안하거나, 멋진 일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면 좋은데, 우리 선생님 바쁘잖아요. 한계가 있어, 인간이 하기에는.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등의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아들였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AI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여기서 이제 봐봐요. 학습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 교사상이죠. 교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AI가 할 수 없는 교사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하시오. 또한 AI를 활용한 학습 과정에서 AI의 판단 결과가 교사의 경험이나 생각과 다를 때 교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전인교육을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봅시다. 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인공지능 교사가 IQ가 5000이니까 인공지능 교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인공지능 교사는,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왕따는 무엇이고 나쁘고 뭐가 어쩌고 해서 원리적인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봅시다. 이 말을
어떤 논리적이고 어떤 교육, 지식적인 측면의 어떤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자, 현이는 이 인공지능 교사가 주는 이런 정보, 원론적인 이야기를